이 친구들은 갑자기 부모가 이제 그러면 하지마, 안 해도 돼 하면 또 그것 때문에, 이 거부 반응 때문에 더 화를 내는 친구들이 있다는 것이죠. 옷 입어? 그래, 딱 줘버리면 아이가 앞뒤 구별 못하고 있다가 결국 아이가 짜증낸단 말이에요. 짜증내도 화내고, 서운해도 화내고, 속상해도 화낸다라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아동발달 전문가 원민우 교수입니다. 지금 화면의 상황들 우리 집과 똑같지 않나요? 왜 하필 사람이 많은 곳에서 다른 집 아이들은 안 그러던데 내가 뭘 잘못 키울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실 겁니다. 오늘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아이들의 떼쓰기는 부모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이가 부모를 신뢰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건강한 신호입니다. 자, 지금부터 20년간 제가 수백 명, 수천 명을 아이들을 상담하면서 발견한 떼쓰기의 원인 3가지와 그에 따른 주표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방법을 알고 나면은 아이의 떼쓰기가 오히려 고마워질 겁니다. 먼저 이것부터 이해해 주세요. 2세부터 6세까지의 아이들은 아직 뇌가 공사 중이에요. 그래서 성인에 비해서 아이들의 감정 처리하는 능력이 약 30%밖에 발달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느끼는 감정의 강도는요, 어른들과 똑같습니다. 생각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배고파 죽겠는데 내가 말로 지금 표현을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게 바로 아이가 뗐을 때의 심정입니다. 따라서 떼쓰기는 아이가 도와주세요 라고 외치는 신호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아이의 이 신호를 어떻게 정확하게 읽을 수 있을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은 딱 한 가지입니다. 아이가 때렸을 때 아이가 진짜 원하는 게 뭘까라고 아이를 바라봐 주는 거, 이게 모든 변화의 시작입니다. 자,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꼭 부모가 전화하면은 꼭 와가지고 말 거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생한테 조금만 애정 표현을 하면은 아이가 와가지고 떼쓰는 친구들도 있겠고요. 그리고 분명히 어린이집 생활은 정말 잘한다고 하는데 집에만 오면 아이가 예민해져요. 자, 이런 친구들은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지 알고 싶어요 라고 확인하는 친구들입니다. 특히 새로운 환경이라든지 어떤 변화가 있을 때 더욱더 확인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인 것이죠. 너무나 당연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방법으로는 크게 3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방법입니다. 어찌되었든 이 문제가 안 일어나게 하는 것이죠. 아이랑 딱 하루에 10분은 온전하게 엄마 아빠를 독차지할 수 있게 해주면 좋습니다. 이걸 저희가 온전히 아이를 위한 시간이라고 하는데요. 엄마 아빠도 핸드폰 다 끄고 온전히 10분은 이 아이만 집중을 해주는 것입니다. 만약 동생이 있다고 하면은 이 동생과 첫째를 따로 분리시켜서, 예를 들면은 엄마 잠깐 쓰레기 버리러 갈 건데 잠깐 데이트하자 해가지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충분하게 10분을 엄마 아빠를 독차지할 수 있게 해주면 좋습니다. 자, 만약 아이가 떼쓰기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럴 때 대응하는 방법은 아이한테 구체적인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 하는 것보다 엄마가 지금 5번만 하면 이제 너랑 놀아줄 수가 있어. 엄마가 여기까지는 놀아줄 수가 있어. 5분 뒤에 놀아줄 수가 있어. 아이한테 그냥 잠깐만 있다가 하는 것보다 구체적으로 시간을 제시해야지 아이가 안심하고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것은 꼭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잠깐 5분 뒤에 놀아줄게 했었는데 5분 뒤에 보니까 아이가 이제 알아서 놀고 있어요. 그러면은 안 놀아줘도 되겠지 하고 넘어간 경우가 있는데 절대 안 된다라는 거. 그때 아이한테 말하는 거죠. 5분 정말 잘 기다렸네. 약속시켜줘서 고마워. 엄마가 이제 놀아줄게. 해줘야지 아이가 나는 기다리면 엄마가 다시 오구나라는 확신이 생기게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핵심 포인트는 그겁니다. 먼저 떼쓰기 전에 미리 관심을 주는 게 100배 효과가 더 큽니다. 그래서 아이랑 약속해서 미리 아이의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스스로 하려고 하다가 안 되면 짜증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좀 도와주려고 하면 도와주는 것도 싫다고 짜증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친구들은 갑자기 부모가 이제 그러면 하지마, 안 해도 돼 하면 또 그것 때문에, 이 거부 반응 때문에 더 화를 내는 친구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친구들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자, 이때 아이들의 마음을 좀 분석을 한번 해보면은 보통 많이 보이는 시기가
만 3세입니다. 왜냐면은 아이들 봤을 때 0에서 2세까지가 애착 기간이에요. 이 애착 기간에는 부모가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있다가 이제 애착이 끝났어요. 그럼 아이 생각하는 거죠. 인생 혼자 해보면 하겠는데? 라고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럼 이때 아이들이 이제 자율성이 커지면서 내가 할 거야, 내가 할래요가 많이 나온다는 것이죠. 즉, 난 이제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 라는 아이들의 마음인 겁니다. 이 시기는 아이들의 건강한 독립적인 욕구입니다. 이때 아이의 이런 자율성을 충분하게 건강하게 경험시키면은 아이가 앞으로도 자기 주도적인 친구가 될 수가 있는데, 이때 부모가 계속 대신해주고 대신 문제 해결해주게 되면은 아이가 결국은 의존적인 아이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 친구들의 해결 방법 첫 번째, 선택권을 주셔야 됩니다. 아이한테 한 가지만 이거 해 하면은 자기 고집이 있기 때문에 거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옷 입을 때도 아이가 거부할 때는 파란색 옷 입을래? 아니면은 여기 캐릭터 옷 입을래? 해가지고 선택권을 주는 것이죠. 그럼 사실은 결국은 옷을 입는 것인데 아이가 내가 선택을 했다라고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성공 경험을 만들어줘야 돼요. 아이한테 스스로하는 그런 과제 자체가 너무 어렵지 않은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슬쩍슬쩍 조금 난이도를 낮춰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옷 입을 때 혼자 입겠다 하잖아요. 그러면은 주면서도 앞뒤를 딱 정하게 해서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 아이가 바로 입을 쓰잖아요. 처음부터 옷 입어? 그래 딱 줘버리면 아이가 앞뒤 구별 못하고 있다가 결국 아이가 짜증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성공 경험을 시켜주기 위해서 조금 더 쉽게 살짝살짝 도와주는 거는 눈치 안 채게 아이가 쉽게 성공할 수 있게 해준 게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자, 세 번째는 실패 허용하기입니다. 자, 이 친구들한테는 실패해도 괜찮아라는 말을 많이 들려줘야 돼요. 근데 아이한테 아무리 이 말을 했다 해서 아이들이 받아들이진 않아요. 그럼 어떤 게 포인트냐? 부모가 먼저 모델 좀 보여줘야 돼요. 부모가 실수하고 떨어졌네? 괜찮아, 주우면 되지? 이렇게 부모가 먼저 실패를 하고 아무렇지 않다라는 모습을 많이 보여줘야지 실패해도 괜찮구나라고 아이가 알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친구는 이런 상황이 많습니다. 첫 번째,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이루어진다거나 갑작스러운 변화가 있을 때 아이가 패닉이 있어요. 두 번째, 아이가 피곤하거나 배고플 때 감정이 폭발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세 번째, 아이가 좋아하는 활동이 끝을 내려고 할 때 극심한 저항을 보이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 친구들의 마음을 보면은 이거예요. 내 이 감정이 너무나 커가지고 어떻게 표현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어요.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때로 보인다라는 것이죠. 이 친구들은 그 감정은 인정해 주되 건강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핵심입니다. 자,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감정 읽어주기. 너가 슬퍼서 그러구나, 너가 답답해서 그러구나, 속상해서 그러구나, 이렇게 먼저 아예 감정을 명명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감정이 분화가 되지 않으면은 어떤 친구들은 짜증내도 화내고 서운해도 화내고 속상해도 화낸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감정을 만들어줘야 돼. 이건 너가 속상해서 그런 거야. 이건 답답해서 그런 거야. 서운해서 그런 거야. 각기 나눠줘야지 나눈 방법을 가지고 아이한테 알려줄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진정 시간을 갖는 겁니다. 자, 우리가 숨을 5번 크게 한번 내쉬어볼까? 아니면은 너가 좋아하는 의자에 약 1분간 좀 앉아 있어 볼까? 해서 아이가 이 감정을 조금은 낮춰볼 수 있는 방법들을 제안을 해줘야 됩니다. 혹은 아이한테 너가 지금 감정이 너무 올라온 것 같으니까 엄마가 안아줄게 해가지고 감정을 조절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아이가 감정에 가라앉힌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럴 때는 이렇게 말하면 돼. 이럴 때는 도와달라고 하면 돼. 이때는 이게 안 되니까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말하면 돼 라고 아이한테 대안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죠. 중요한 건 이때가 아이가 감정에 가라앉혀줘야 돼요. 감정이 아이가 올라온 상태인데 야, 이럴 때는 너가 말을 해야지 알지 라고 하면 아이가 안 들려요. 왜냐면 내 감정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이게 안 들린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꼭 감정을 낮추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아이가 때렸을 때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자, 첫째, 멈추고 관찰하기입니다. 아이가 지금 뭘 필요해서 때를 쓸까? 뭐가 지금 필요한 상태일까라고 내가 생각 한번 해봐야 됩니다. 두 번째,
감정 읽어주기. 아, 너가 속상해서 그렇구나. 너가 화나서 그렇구나. 너가 안 돼서 답답해서 그러구나. 아이의 마음을 읽어줘야 됩니다. 세 번째, 해결책 찾기입니다. 아이한테 이 감정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건강하게 알려주는 것이죠. 말이 됐든 행동이 됐든 건강하게 대안 방법을 알려주는 게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결국은 아이한테 떼쓰면 안 돼, 너 그렇게 울면 안 돼 라고 막는 게 아니라 대안하는 방법을 알려줘야지 아이가 다음번에 그 대안 방법을 가지고 떼쓰기보다는 건강한 방법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확실하게 이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고 부모님들한테 피드백을 들어본 결과 한 달이 지나니까 진짜 아이들의 떼쓰기가 반 이하로 줄어들었다고 해요. 무엇보다 아이랑 엄마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거나 아빠의 관계가 더 돈독해졌다는 것은 부가적인 효과일 것이고요. 이걸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가 지금 떼를 쓴다는 것은 그만큼 아이가 부모를 신뢰하고 부모에게 지금 털어놓고 있으니까 부모님께서 건강하게 잘 들어주시고 아이의 떼쓰기를 올바르게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부모님들한테 많은 위로와 공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댓글로 우리 아이는 이럴 때 떼를 써요 라고 작성을 해주시면 제가 개별적으로 댓글을 달아드리도록 할게요. 만약 더 도움이 필요하신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는 아이한테 화내지 않고 훈육하는 방법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